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의 민경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노화 피할 수 없는 숙명일까, 노화의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의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화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화에 기작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지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환관들의 수명, 마지막으로 장내미세균과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할머니는 계속 나올 할머니인데요. 보니까 자, maximum variable human lifespan, 제일 세상에서 오랜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할머니였고요. 이름이 장 칼멘이었는데 122살까지 살아가지고 기네스 레코드에 등재된 그런 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어떠한 왕이 있었어요. 자, 스페인의 구스타브 3세인데요.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가 체내에 쌓여가지고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실험을 했어요. 두 명의 살인범한테. 자, 너는 커피, 너는 차만 마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사로 하여금 관찰하게 한 거죠. 자, 실험이 굉장히 오래됐겠죠. 생각보다 길어져서 실험 도중에 의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왕도 죽고 새우를 넣어가지고 차를 마셔온 살인범이 먼저 죽었다. 믿든지 말든지. 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문제점이 뭘까요? 자, 노화란 과정이 워낙 오랫동안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과학자들은 노화 연구에 있어가지고 모델 동물이라는 것 갖다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게 뭐냐면은 S. cerevise를 해가지고선 여러분들 빵을 넣을 때 넣는 효모입니다. 효모로 쓰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상한 기생충처럼 생겼죠? 자, C. elegance라고 이름이 참 특이해요. 예쁜 꼬마 선충. 전혀 예쁘지 않은데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선충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봤던 것들이죠. 드로스페라 멜로노게스터. 노랑 초파리입니다. 그리고 쥐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물고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네이키드 몰렛이라고 벌거숭이 두더지쥐를 쓰는 사람들, 그다음 히드라를 갖다 쓰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초파리를 이용해서 노화 연구를 갖다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그 유전자 서열을 갖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돌연변 유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은 비용이 든다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수명이 짧다는 것들이에요. 자, 초파리가 얼마 살지 한번 여러분들 직접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자, 얼마 살지 잘 모르겠죠? 자, 사람의 수명이 뭐 80살이다. 그러면 초파리도 비슷해요. 80까지 맞아요. 81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80일, 90일 정도로 살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80년, 90년 사니까 사람이 1년이 초파리의 1일과 똑같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만화를 보니까요. 자, Fly General Hospital. 자, 병원이네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사망 선고를 했어요. 자, 아들이 24시간 뿐이 못 삽니다. 라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땡큐 닥터. 좋아하고 있죠. 1년 동안 산다는 거랑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은. 자, 그래서 모든 이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텐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알겠죠. 누군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늙어갔습니다. 찰스 다윈이죠. 자, 찰스 다윈. 죽음을 갖다 노화를 갖다 과정을 갖다 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그 예외를 갖다가 겪는 사람이 있죠. 자, 프랑스의 배우예요. 92년에 아자안이라는 사람인데, 이사벨 아자안이라는 사람인데 92년 이런 모습이었다가 96년, 2000년, 2004년 전혀 늙는 모습을 갖다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갖다 어떻게 정의를 할까?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function, 기능 자체가 degeneration,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mortality, 사망률이 증가하고, 그다음 fecundity, 생育률이 감소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노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mortality rate, 사망률이죠. 그 다음에 fertility, 생식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초파리나 둘 다 봤더니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사망률이 쭉 올라가죠. 노화의 한 표현형이고요. 그다음 역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생식률이 감소하는 것. 이것도 노화의 표현형이 됩니다. 자, 종간 수명을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같은 포유동물 내에서도 쥐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로 갖다 못 사는데 여기 보니까 코끼리는 80년씩 살고 그다음에 고래도 96년씩 살고 그래서 같은 포유류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갖다 내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잘 모르고요. 여기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갖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노화를 갖다 왜 연구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과학자들은 궁금한 거죠. 왜 우리가 늙어갈까? 학문적인 궁금증 때문에 연구를 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겠죠. 노화의 진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노화를 연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화를 갖다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들이 감소하게 돼요. 자, 노화 관련 질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심장병, 백내장, 관절염, 암.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이런 질병도 안 걸리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병들을 갖다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의 발병들이 젊었을 때는 억제돼 있다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병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거 갖다 노화 관련 질병이라고 그러고요. 노화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질병의 발병을 또 감소시킬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조로증에 대한 치료 단서를 제공하는 데 있어요. 조로증, 일찍 늙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자, 여기 두 명의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몇 살 정도로 보이나요? 보니까 뭐 한 10대 후반 그 정도 보이죠? 자, 이쪽은 할머니 보니까 적어도 한 70 정도는 더 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워너 신드롬이라는 조로증을 갖다 앓고 있는 48살의 여성입니다. 중년 여성이에요. 근데도 겉모습은 한 70, 80으로 보이죠. 그래서 노화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조로증에 대한 치료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갖다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 보면은 나 저 광고 본 적 있어.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니까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공익광고협의회라는 데서 광고를 냈었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경로석이 원래는 여기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인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없어지니까 경로석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이죠.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자,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수명 증가하고 있고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명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대 수명의 평균을 봤더니 자, 한국이 굉장히 오래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OECD 평균으로 봐도 평균보다 높게 살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더 이상 아기를 갖다가 많이 낳지 않으니까 인구 자체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030년 피크를 찍은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2060년 되면은 4,300만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할 때는 나이가 65세 이상을 갖다가 노인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자, 노인 인구의 비율을 갖다 지금 볼게요. 2010년에 11%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 15.7% 됐다가 30년에 24.3% 점점 늘더니 2060년이 되니까 40%가 된다.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패턴들은 거의 모든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패턴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라요. 자, 우리가 G20 국가라고 많이 들어봤죠. G20 국가 중에서 이 노인 인구의 비율을 갖다가 순위들을 해봤어요. 2010년에는 한국이 10번째였는데 2020년에는 9번째, 2030년에는 4번째로 뛰어올라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은 1위 아니면 계속 1위고요. 이태리 2위,
독일 3위, 2위 다 비슷한데 한국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자, 그래서 2005년만 하더라도 노인 한 분을 갖다가 부양하기 위해서는 8명의 젊은이가 있었다면은 2020년은 4명이 한 명을 부양하고 2050년은 한 명이 한 명을 갖다 부양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담이 되느냐? 당장 건강보험만 보더라도 부담이 되죠. 자, 건강보험 중에서 노인 진료비가 확 올라가고 있어요. 자,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노인분들이 병원 많이 가시죠. 그러니까 진료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건강보험 중에서 노인분들을 치료하는데 쓰는 구성비로 봤더니 2002년에 거의 한 20%였다가 이게 불과 6년 뒤가 되니까 30%로 10%가 뛰어버렸어요. 지금은 더 많이 뛰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을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노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노화의 기작과 방지제 역할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전자를 갖다 조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first thing you're going to see is the normal worm when it's about college student age, a young adult. It's quite a cute little fellow. And next you're going to see the long-lived mutant when it's young. So this animal is going to live twice as long. Is it miserable? It doesn't seem to be. It's very active.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really. And they can be completely fertile, have the same number of progeny as the normal worms do. Now get out your handkerchiefs here. You're going to see in just 2 weeks, the normal worms are old. 자, 늙었죠. 그래서 안 움직이죠, 이쪽에. Down at the bottom there. But everything else is just lying there. The animal's clearly in the nursing home. And if you look at the tissues of the animal, they're starting to deteriorate. You know, even if you've never seen one of these little C. elegans, probably most of you haven't seen one, you can tell they're old. Isn't that interesting? So there's something about aging that's kind of universal. And now here is the DAF2 mutant. One gene has changed out of 20,000, and look at it. It's the same age, but it's not a nursing home. It's going to... So it's aging, actually. This is what's really cool. It's aging more slowly. It takes this worm 2 days. 자, 그래서 아까 2만 개 유전자 중에서 유전자가 하나 딱 변했는데 수명이 늘어났어요. 자, 어느 정도 늘었냐? 최대 7배까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DEF2란 유전자가 하나 망가졌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포유동물, 그 다음에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모두 다 비슷한 신호전달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신호전달 경로나 인슐린 신호전달 경로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으면은 인슐린이 INR, 인슐린의 리셉터, 수용체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명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예쁜 꼬마 선충이나 초파리나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화적으로 보존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유전자가 요거예요. DEF2. DEF2는 뭐냐면 INR하고 똑같은 애예요. 자, 뭐라고 했죠? INR이 인슐린의 리셉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슐린을 잡아주는 수용체가 약간 고장이 났더니 수명이 증가되더라라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슐린 신호전달 경로를 갖다 약간 깨트리면은 수명을 갖다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자, 첫 번째가 유전자 조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래 살려고 유전자를 갖다 조작할 수는 없어요. 자, 인슐린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전달 경로인데 오래 살려고 이걸 갖다 망가뜨릴 수는 없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젊은 피 수혈이 요즘 또 뜨고 있습니다. 자, 젊은 쥐하고 젊은 쥐를 갖다가 서로 피를 갖다 교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혈관과 혈관들을 갖다 이어줘가지고 교환시키고, 그 다음에 늙은 쥐랑 늙은 쥐랑 교환을 갖다 시키고, 자, 어떻게 했냐면 젊은 쥐랑 늙은 쥐를 갖다가 서로 교환을 갖다 시켰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은 뭐 똑같겠죠. 젊은 애들은 상관없고 늙은 애들은 상관없는데 이 경우에 자, 이 늙은 쥐는 젊은 쥐의 피를 갖다가 받았죠. 얘는 젊어졌어요. 그래서 근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젊은 비의 어떠한 인자가 피를 타고 넘어가 가지고 늙은지를 갖다가 젊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이죠.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미국의 엠브로시아라는 생명과학 회사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의 피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나이 많은 늙은 부자들한테 그걸 갖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젊은 피의 수혈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 정말 지금 죽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은 냉동인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명과학 회사 중에서 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한 200구의 방금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냉동시켜 놨어요. 자, 이 사람들 왜 냉동시켜 놨을까? 내가 지금 암으로 죽었다. 나중에 암이 정복되는 그날에 이 사람을 갖다가 다시 깨워가지고 암을 치료해가지고 더 살려고 그런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소식, 적게 먹는 거예요. 자, G의 결과고요. Non-CR, 칼로리 리스트릭션의 약자인데요. 적게 먹지 않았던 애들은 쭉 수명이 감소돼가지고 한 36개월 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칼로리를 갖다가 한 반 정도로 줄여졌을 때, 55%, 65%반 정도로 줄여졌을 때 그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한 50%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거 거의 모든 동물에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스트부터 해가지고 예쁜 꼬마 손충, 초파리, 쥐. 그래서 모든 동물에서 다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과 영장류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숭이의 결과가 2009년에 처음 나왔어요. 자, 원숭이 A랑 B가 같은 원숭이고요. C랑 D가 같은 원숭이인데 먹는 것만 달랐어요. 자, 여기만 보더라도 얘는 벌써 눈이 흐리멍텅한데 얘는 초롱초롱하고요. 얘는 털이 허연 애들이 벌써 있는데 아직 털 허연 부분이 없죠. 여기 보니까 털이 막 벌써 빠졌어요. 얘는 털이 북슬북슬하죠. 자, 왼쪽과 오른쪽에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자, 켄토라는 애랑 ON이었어요. 자, ON은 얘가 ON이에요. 자, ON은 하루에 이 정도의 밥을 먹었어요. 하루에 885kcal를 먹었고요. 자, 칸토는 하루에 445kcal의 밥을 먹었습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은 칸토는 먹은 게 아침에는 소이빈하고 갈릭, 콩을 먹고, 점심에는 당근이 들어간 샐러드 먹고, 저녁에는 채식 소세지 같은 걸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면서 하루에 사람으로 치면 한 2000kcal 정도 먹은 건데, 자, 오후에는 사람으로 치면은 베이컨하고 소세지, 식빵, 계란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랑 토스트, 티본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하루에 3000kcal를 갖다 먹은 꼴이었어요. 자, 얘네들의 수명과 질병 발병률을 봤더니요. 자, 우선은 CR, 적게 먹은 애들을 봤더니, 자, 심장 관련 질병들이 밑에 이제 짝대기가 발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더 적었죠. 그 다음에 글루코 레귤레터리 임페어먼트 그래가지고 당 대사 질환과 관련된 그러한 질병들이 적게 먹은 부분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발병률도 감소가 됐고요. 자, 중요한 거 수명을 볼게요. CR 마음껏 먹은 애들은 한 30년이 지나니까 벌써 많이 죽어가지고 25%뿐이 안 살아남았어요. 근데 적게 먹은 애들은 아직도 반 이상이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수명도 증가가 되더라. 자, 이게 이제 영장류까지의 결과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자, 이제 영장류까지의 결과도 보니까 수명을 갖다 증가시키더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해봐야 되겠죠. 자, 사람은 문제가 사람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당신은 뭘 먹으세요? 당신은 뭘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평생 이런 실험을 갖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기존의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선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칼로리 섭취와 수명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모 선수들 하루에 얼마를 먹느냐? 이 사람들은 5,500kcal를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죠? 이 사람들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56세 정도뿐이 안 돼요.
자, 일본의 평균 성인 남성은 하루에 2,300kcal를 먹으면서 평균 남성의 수명은 76.7세인데요. 자, 오키나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키나와라고 일본 남부에 있는 섬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난히 소식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평균 한 1,900kcal 들어갔다 먹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일본의 성인 남성보다 1년 정도가 더 길죠. 그래서 칼로리 섭취와 평균 수명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 같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에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하라하치 부라는. 자, 허리띠를 풀기 전에 멈춰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뷔페 같은 데 가면은 한번 이렇게 먹다가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허리띠 한번 더 풀고 가서 더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허리띠를 풀기 전에 멈추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식이 제한 유사체 개발의 필요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수명 증가를 위해서는 아까 봤듯이 칼로리를 갖다가 30 내지 40% 정도로 갖다가 제한을 갖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걸 갖다 이렇게 하고 싶냐라는 것들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음식을 갖다 먹는 것들도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자, 좀 오래 살려고 쫄쫄 굶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식이 대한 유사체라는 걸 갖다가 과학자들이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 개념이 뭐냐면요. 어떠한 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약을 갖다 먹으면은 식이 제한 효과를 갖다가 유사하게 모방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특정한 유전자라는 A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치면은 어떠한 약을 갖다 개발하는 거예요. 어떤 약이냐? A라는 유전자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뷔페를 갖다가 가지고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많이 과식했는데 약을 갖다 먹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A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은 느끼기를 이 사람이 아직도 쫄쫄 굶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몸을 갖다 속일 수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런 거 갖다가 찾고 있는데요. 자, 아까 나왔던 그 할머니가 다시 나왔네요. 장칼멘 여사. 장칼멘 여사가 97년에 사망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오래 사셨죠? 그랬더니 다 별거 아니고 좀 적포도를 잘 먹었는데, 자, 아무래도 이분이 프랑스인이다 보니까 적포도들을 갖다 많이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혹시 적포도 내에 이 할머니를 갖다 오래 살게 만들었던 어떠한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찾은 것이 이 레스베라톨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궁금하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동물들한테 레스피라토를 먹여본 거예요. 그래서 초파리한테 레스피라토를 먹인 거예요. 초파리가 레스피라토를 먹지 않았을 때는 수명이 이렇다가 레스피라토를 첨가했더니 수명이 쭉 늘어나죠. 그래서 한 20% 정도 수명이 늘어났고요. 자, 쥐도 해봤어요. 자, 쥐는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 칼로리가 많이 들어간 다이어트를 먹은 애들은 수명이 짧죠. 근데 거기다가 레스피라토를 첨가했더니 수명이 확 늘어났어요. 얼마만큼? 스탠다드 다이어트를 먹은 애들만큼. 그래서 쥐나 초파리나 레스피라토르의 섭취가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걸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식이 제한 유사체를 개발하고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식이 제한의 효과를 갖다 모방하는가? 그걸 갖다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효모의 데이터인데요. 자, 효모, 와일드 타입, 야생형이에요. 그래서 야생형은 수명이 이렇게 짧죠. 거기다가 레스피라토를 첨가했더니 수명이 늘어났어요. 이것까지는 다 아는 것들이죠. 근데 레스피라토르 플러스 거기다가 더 적게 먹는 식이 제한까지 더해봤더니 별로 안 늘어요. 비슷해요, 두 개가. 자, 만약에 레스피라토르 효과랑 식이 제한의 효과가 서로 독립적인 효과다. 그러면 여기서 CR을 갖다 했을 때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레스피라톨과 식이 제한이 둘 다 비슷한 신호정달 경로를 통해서 작용한다라는 것 같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항노화를 갖다 가지는 활성 물질을 갖다 탐색하는 일을 갖다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것들이 강황인데요. 여러분, 강황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은 카레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무엇이 강황이 많이 들어간 카레 그러면서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강황이 왜 몸에 좋느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황이 알츠하이머의 비율을 갖다 낮춰준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주목을 받기 시작했냐면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인도에서는 알츠하이머가 거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알츠하이머 안 걸리지?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먹는 카레에 있는 강황이라는 성분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황의 섭취 자체가 암의 발병을 갖다 낮춰준다는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bombay와 같이 카레 섭취가 많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가지고 암의 발병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노화에도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강황을 갖다가 섭취한 초파리와 그렇지 않은 초파리의 수명을 비교했더니 강황을 섭취 때 수명이 증가되는 걸 갖다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초파리들은 운동성이 있는데요. 운동성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근데 그 운동성이 강황을 갖다 섭취했을 때 굉장히 높으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 운동성이 잘 유지되는 것 같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잠깐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레의 독특한 맛을 내는 강황이라는 성분이 노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기호 기자입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카레, 특유의 노란 가루는 강황으로 카레의 독특한 맛을 내는 주 성분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인하대 공동연구팀은 카레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속설을 입증하기 위해 수명이 40일가량인 초파리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강황을 섭취한 초파리들이 평균적으로 20%가량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회복이 되는 걸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강황을 섭취한 초파리는 스트레스나 인슐린 유전자 등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화에 따른 운동 퇴행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강황이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즉 건강 수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치매나 파킨슨병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도 발견됐다며 카레의 효능을 밝혀내기 위해 원숭이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강황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찾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피니톨이라는 건강보조식품, 그다음 홍삼, 그다음 겨우사리, 그다음에 뭐 아사이베리, 그다음에 홍삼의 열매 이런 것들이 수명을 갖다 증가시킨다라는 것들이었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노화의 기작하고 방지제 얘기를 했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간의 수명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노화에는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독자는 한 200가지 이상의 이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론이 뭐냐면 disposable soma 이론, 뭐 일회성 체세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노화는 생식의 비용 때문에 생긴다. 생식이 비용이 있다.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이거에 의하면 뭐냐면요. 자,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투자할 곳이. Maintenance and Repair. 우리 몸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잘 배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의 동물들은 자기 유전자를 갖다가 그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의 동물들은 한정된 자원을 갖다 이쪽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기를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다 다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갖다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DNA가 망가져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을 갖다 이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노화가 생긴다. 이게 이제 disposable soma 이론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쪽으로 자원을 갖다 안 주면 되겠죠. 그래서 reproduction,
생식 쪽으로의 자원을 갖다 가는 걸 갖다 막아버리면 돼요. 어떻게 막느냐? 자, 거세를 갖다 해보면 알겠죠. 쥐를 갖다가 거세하지 않은 쥐와 거세된 쥐의 수명을 갖다 비교해봤더니 거세되지 않은 쥐에 비해서 거세된 쥐의 수명이 다 늘어나요. 왜 그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가는 걸 갖다 못하게 하니까 모든 자원이 일로 가면서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체세포 이론 맞다는 것 갖다가 쥐에서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에서도 지금 그럴까? 근데 여기 봤더니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래서 생식 자체가 수명을 갖다가 줄이는가 사람에서 모르니까 퀘스천 마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서는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사람에서 실험을 해봐야 될 텐데 아까 쥐처럼 사람 가지고 거세를 갖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일회성 세세포 이론을 얘기했는데, 자, 남성과 여성의 수명을 비교해보면 여성의 수명이 한 10% 정도 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왜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이 길까? 혹자는 남성이 위험한 일도 많이 한다. 남성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남성이 술, 담배도 많이 하지 않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성 호르몬 때문이다. 테스토스테론이다. 테론 때문이다. 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심장병 발병률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나쁘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아까 사람에서 생식의 비용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이유가 테스토스테론인가? 이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테스토스테론을 갖다 못 나오게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세를 해봤을 때 생식의 비용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거세를 했을 때 남성이 여성만큼 오래 사는지를 갖다 보면 알 거예요. 자, 사람에서 누가 그거 갖다 실험을 하겠는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 두 개의 실험 결과가 있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969년에 메슬러라는 사람하고 해미턴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더니 뭐냐면 Mentally Retarded Population이라고 된대요. 정신병원에서 본 거예요. 뭐냐? 유누크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거세한 환관들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거세를 했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자, 미국의 캔사스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을 갖다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환자들을 갖다가 거세를 했어요. 왜? 거세를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고분고분해져 가지고 관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환자들을 갖다가 거세를 했더니 거세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거세한 환자들의 수명이 14년 정도 길어졌더라 라는 그런 하나의 결과가 있었고요. 자, 또 다른 결과는 자, 이런 영화를 갖다가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파리넬리 일 카스토라토라고 돼 있죠. 자, 파리넬리라는 카스토라토의 생애를 갖다 다뤘던 그런 영화인데요. 카스토라토가 뭔가? 자,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음역을 낼 수 있는 그런 싱어들을 갖다 카스토라토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변성기를 겪을 텐데 어떻게? 변성기가 되기 전에 거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갖다 억제해가지고 소프라노 음역을 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 카스토라토의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평균 수명을 갖다 비교했더니 차이가 없더라. 자, 연구 결과가 두 개뿐이 없는데 두 개가 다 달라요. 자, 정신병원에서는 거세가 사람 수명을 갖다 늘리고 카스토라토의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고. 자, 둘 다 제한점이 있습니다. 자, 정신병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자들이었죠. 자, 거세라는 그런 그 시수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수명에도 영향을 갖다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이 정신병자들은 대부분 정신이 온전치 않아 가지고 자신이 거세됐다는 사실을 갖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 결과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카스토라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몇 명이 진짜 카스토라토였는지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
자, 카스트라토가 실제로 굉장히 큰 명성을 갖다 누렸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가 카스트라토라고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카스트라토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카운터 테너라고 들어봤죠. 남자인데 카운터 테너인데 자기가 카스트라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 진짜 카스트라토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관, 거세된 남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기록을 갖다 봤더니 기원전 21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죠. 음악적인 거세자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거세자도 있고 하렘이라고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자,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서 존재했어요. 중동, 그리스, 로마, 오토만 제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이 영화를 갖다 보면서 이 환관들의 수명을 갖다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환관을 갖다가 전공하시는 학자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박사님, 환관들의 수명을 갖다 알 수 있을까요? 가능하대요. 어떻게 해요? 족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환관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입양을 통해서 세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갖다가 양세계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성씨가 다 달라요. 입양을 통해 가지고선 대를 이었으면은 자기의 성을 갖다 떠야 되는데, 아빠는 뭐 윤씨인데 아들은 장씨고 손자는 이씨고 자기 원래 성을 갖다가 유지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갖다 입양했는가? 여자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을 갖다 입양했지만은 남자아이들은 거세된 애들을 갖다 데려와 가지고선 자기의 대를 이어서 환관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양세계보는 환관들의 족보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환관들의 족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 자, 환관들은 궁에서 일하면서 녹봉을 갖다 어느 정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명이라는 것들은 사회 경제적인 위치랑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일했던 만큼 양반하고 비교해야 되겠다. 양반도 한 가문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가문 자체가 유전자가 너무 나쁜 유전자만 있어도 단명하는 집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문들을 비교해 봤어요.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15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양반 가문의 평균 수명을 봤더니 평균 51세부터 한 56세 정도까지, 그래서 50 중반 정도를 갖다가 보통 평균 수명이었는데, 자, 특이하게도 환관 가문의 수명은 70세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어도 거세를 갖다 토해 가지고 평균 수명이 14년에서 19년 정도 증가됐다는 것 갖다가 알 수가 있었던 것들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세를 한 조선시대 환관들이 일반 양반들보다 14년에서 19년을 더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분비 억제가 수명과 관계된다는 사실이 규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정 과학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곧 논리가 시작될 시각입니다. 왕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나이 지긋한 환관. 일반 남성과 다른 환관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국내 연구진이 환관의 족보인 양세계보를 분석한 결과 환관 81명의 수명은 평균 70살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양반 가문 세 집안의 평균 수명은 51살에서 56살로 환관이 14년에서 19년까지 더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환관 후임부는 영조 때부터 헌종까지 100살을 사는 등 100세인 환관도 3명이나 됐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문화권에서 환관이 존재했지만 이렇게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 것은 남성 호르몬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을 거세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수컷 쥐의 경우 수명이 3개월, 수컷 고양이는 1년에서 3년 정도 길어집니다.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신장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남성 호르몬과 노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앞으로 새로운 항노화제 개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연구 결과는 뭐 국내 KBS 뉴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에서 다 소개가 됐고요. 해외 매체에서도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인터뷰를 갖다가 아는 매체는 다 한 것 같아요. 로이터부터 해가지고 BBC, ABC, 팍스뉴스, 뭐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해가지고서 많은 곳에서 인터뷰를 했고 많은 세계인들이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내 미생물하고 노화 얘기를 갖다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 옛날에는 사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그냥 공생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 외에도 우리의 대사를 갖다 조절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질병의 발병도 조절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 조절한다는 것들이죠. 심지어는 우리 몸에서 뚱뚱하게 만드는 것도 장내 미생물이다라는 결과들도 있어요. 자, 오비스 트윈, 린 트윈 똑같은 쌍둥이인데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장내 미생물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쥐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밥을 갖다 먹었더니 자, 뚱뚱한 사람으로부터 가져온 장내 미생물을 갖다 가지고 있던 쥐는 뚱뚱해졌고요. 홀쭉한 사람으로부터 가져온 장내 미생물을 갖다 가져온 쥐는 계속 홀쭉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뚱뚱해지는 이유가 내가 단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장내 미생물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 거죠. 자, 장내 미생물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의 14승까지 존재하고요. 종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35,000종까지 존재하고요. 무게도 한 2.5kg까지 돼요. 그래서 장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이제 대장 쪽에 제일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장내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재밌는 결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촉파리인데요. 촉파리를 갖다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밥을 갖다가 달리 주었어요. 그래서 스타치라고 당밀이 들어간 밥을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옥수수랑 효모가 들어간 밥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그룹은 뭐 계속 백반만 드세요. 이쪽 그룹은 계속 고기만 드세요. 이런 식으로 나눴던 것들이죠.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나가지고 몇 세대를 갖다가 지나고 나서 서로 교미를 해보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자, 호모게믹하고 헤테로게믹이 뭐냐면은 호모게믹은 같은 밥을 먹은 애들끼리. 그래서 스타치 밥을 먹은 애들은 스타치 밥을 먹은 애들끼리만 교미를 하고 콩밀, 이스트를 갖다 먹은 애들은 콩밀, 이스트 먹은 애들만 결혼했지 얘랑 얘 사이는 별로 결혼을 잘 안 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실험들은 종의 분화랑 관련되는 것들이죠. 자,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서로 다른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종과 이 종이 벌써 분리가 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완전히 분리되지 아직 않았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자, 이 연구진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밥을 먹은 애들끼리만 교미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자는 무엇일까? 자, 우리 몸 안에 장내 미생물은 먹는 거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혹시 같은 밥을 먹은 애들끼리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같은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궁금해서 자, 이 상황에서 엔티바이오티스 항생제를 갖다 처리해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갖다 모두 다 없애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둘이 서로 결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흥미로운 것들이죠. 내가 상대방을 선택한 이유가 너랑 나랑 같은 장내 미생물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행동에도 영향을 갖다 준다는 것들이에요. 자, 저희 연구실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노화에 미친 영향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갖다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무균 상태일 때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수명을 갖다 짧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장내 미생물이 수명을 짧게 만드는가, 어떤 장내 미생물이 수명을 갖다 또 길게 만드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장내 미생물들을 갖다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갖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옛날부터 사람들이 항해를 떠났어요. 무엇을 찾아서? 젊음의 샘을 찾아가지고 많이 항해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젊음의 샘을 갖다 찾았어요. 버스는 매일매일 투어버스는 출발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은 적게 먹어야 되고요. 카레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은 이렇게 젊음을 갖다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슬라이드를 갖다가 보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세계의 내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두 명의 교수님이 있는데, 자, 텍사스 대학의 오스타드 박사라는 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리노이 대학의 올샨스키 교수님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어느 날 술을 먹다가 내기를 한 거예요. 야, 사람이 지금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22살까지였는데 150 사는 사람이 나올까? 오스타드 박사는 나올 것 같은데, 올샨스 박사는 아니야, 못 나와. 그럼 너 나랑 내기할래? 내기해. 그래가 둘이서 내기를 했어요. 2150년까지 150살을 사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나온 사람이 그 내기에서 이기는 거로. 얼마를 걸었냐? 둘 다 100만 불을 걸었어요. 100만 불이면 10억 원이거든요. 자, 이 둘이서 문제는 이제 두 개가 있죠. 2150년까지 이 두 분은 안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자손들이 이긴 돈을 갖다 나눠 갖기로 했고요. 그러면은 둘 다 100만 불이 있느냐? 100만 불이 없고요. 이 둘이서 100불씩을 갖다가 지금의 나스닥, 미국의 주식시장에다가 투자를 해놨어요. 과거 150년 동안의 나스닥의 성장 속도를 보면은 지금의 100불이 2150년에는 100만 불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00만 불 내기가 지금 돼 있는 것들이고요. 자, 오스타드 박사는 인류의 최초의 150세 인간이 이제 벌써 태어났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150년까지 150살을 살려면 적어도 2000년까지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될 거고요. 국적은 일본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본의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2030년부터는 한국의 여성들이 일본 여성보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요. 자, 키는 작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인슐린 시그널링과 관련되는 것들인데, 인슐린 시그널링이 많이 돌아가면 많이 돌아갈수록 노화가 빨리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키도 커요, 그게.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인슐린 시그널링도 줄어들면서 오래 사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밝고 낙천적인 성격. 자, 염세주의자보다는 낙천주의자들이 수명이 한 10년 이상 길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인 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대졸 이상 아무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 계층적으로 좀 유박한 사람들이 좀 오래 사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력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적 발육이 또래보다 약간 늦을 수 있다. 이것들은 진화적으로 어떤 관점이냐면은, 진화적으로 우리의 몸은 언제부터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냐면은 생식이 끝난 다음부터 진행이 돼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냐면 생식을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자, 생식이 끝났어요. 자, 이제 폐경이 되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몸이 이제 진화적으로 볼 때는 너 슬프지만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죽어도 돼.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폐경 이후로는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 발육이 조금 늦으면서 폐경도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화도 늦게 시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시간은 없었지만 노화를 늦추는 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갖다 복용하면서 이제 2150년에는 150살 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못 보겠지만은 이 강의를 갖다 듣는 여러분들은 살아남아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